그냥 명목은 평가를 남기지만 어쨌든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드릴링 작업을 조금 연습했던 걸 결과로 해서 우리가 이제 2D 공정, 3D 공정, 드릴 작업도 어지간한 거는 좀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지간한 거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형상이 있을 때 요런 조건에 따라서 가공해 주는 걸 이제 한번 해보자. 요런 이제 말이었고, 공구가 6개가 있는데 만들어 볼게요. 4, 20, 12, 10 요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캠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거는 2.5D 형상이라고 하지만 2D로 이렇게 들어가서 2D나 3D나 들어가는 것만 차이지 별 상관없습니다. 이제 좌측 상단을 요 원점으로 잡고 전체에 대해서 안전 높이 요렇게 평면을 Z100, 요게 코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었지요. 예. 요게 이제 그 T가 그 보정으로 길이 보정 G43 H01 Z100 여기서 Z100이 들어가고, 가공을 하고 나서는 물러날 때 Z100으로 이제 그 G00 Z100을 후퇴하는 결과를 요게 이제 준다고 그랬습니다. 확인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재 파트를 요 안에 거, 아까도 했지만 안에 거 소재를 지금 상면 치는 건 없다고 보고 자동 블럭, 만약에 상면을 보통은 칩니다. 상면을 칠 때는 한 1mm 더 이상 해가지고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로 가서 오늘 거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전부 다 엔드밀이고 4번만 드릴이면서 센터 드릴 1번이네요. 센터 드릴 1번으로 자 공구를 만드는데, 다른 거 안 지키고 뭐 빨리 만드는 거는 요거죠. 그냥 바로 만드는 거. 자, T01 센터 드릴, 이 8mm는 의미 없습니다. 위에 자루니까. 안에 게요 팁 4mm고 팁 직경이 3.1로 되어있는데 그냥 뭐 상관없고, 1번 1번 확인. 그 다음 공구 20파이 12파이, 그래서 이제 1플래너에서 그냥 엔드밀을 T02 20파이 20파이를 2번 다 아시겠지만 T02, H02, 뭐 D0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잠깐 여기서 빨리 하려다가 T02를 안 적었네요. 이름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03 파이 수가 12파이 두날, 12파이 이렇게 해서 12. 여기서 절상 날수도 적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에 한 영향이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10파이 드릴 작업에 가서 스탠다드 드릴 T04 드릴링 2 해도 되고 저 다른 데 가가지고 스탠다드 드릴 해도 되는데, 요게 10파이입니다. 10파이면서 여기가 118도 정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일반 드릴인 겁니다. 일반 드릴 118도짜리가 일반 드릴.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 보세요. 5번 6번이 두 날에서 네 날로 바뀌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파이 20파이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해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 바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요 복사 카피라고 붙어있는 놈을 12파이가 이름이 지금 3번, 5번이고 요 놈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 정상용이다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F를 붙입니다. F. 그러니까 황사는 라핑이라고 R을 붙이고 정상은 보통 F를 붙이기도 하고, 다른 거 자기 알아보시면 조금 좋습니다. 요게 날수를 바꾸면 시간 계산이 달리 될 수 있으니까 하고, 안에 공구 번호도 복사해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사해도 별로 시간이 많이 줄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게 된다는 거를 그냥 해보는 겁니다. 6번 F를 붙인 게 저는 피니시용, 정상용이다. 안에 들어가서 두 날을 네 날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6번 이렇게. 그래서 뭐 자주 이제 안 하지만은 공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공구 만들었으면 보통 이렇게 이제 지오메트리 뷰로 와서 공정을 하나씩 하면 되는데, 오늘은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대로 먼저 요 지점에 센터 드릴로 7mm까지 파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요 소재가 지금 강인데 강. 예. 그래도 뭐 그냥 해놨으니까 요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구멍 파는 거는 사이클 번호를 같이 맞춰줘야 되겠고, 자, 첫 번째 공정으로, 자, 우리 센터 드릴 공정은 드릴의 두 번째 스팟 드릴링으로 들어가는데, 1번 센터 드릴 들어가서 구멍 하나만 찍을게요. 여기서 구멍 하나만 선택을 이렇게 찍는데, 요 구멍이 상면이랑 똑같으니까 윗면은 지정할 필요 없고, 그죠? R 값도 영향을 못 미치고 한 번만 찍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공구 대가리가, 공구 팁 깊이가 7.5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드웰을 꺼짐해야, 요거 꺼짐해야 G81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81. 드웰을 안 끄면 G82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네, 사이클을 81 해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만 이송하고 속도를 넣을게요. 요거만 1200에 70, 나머지는 요건 안 넣겠습니다. S값 넣는 곳 1200, 이송을 70. 그리고 이송을 속도를 다양하게 하고 싶으면 요 밑에 있는 요거를 다 바꿔주면 됩니다. 빨간 선의 속도, 뭐 접근, 파란 선의, 하얀 선의 뭐 속도, 이런 걸 여기서 다 정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보통은 진입할 때 실제 가공 속도의 반 정도를 줘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 약간 대처하도록 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진입할 때 사고가 나니까 왜 이러지? 라고 뭉쿵 해프니까, 진입할 때 우리 그 노란 선으로 바뀔 때 있죠. 노란 선으로 바뀔 때 좀 천천히 내려가라는 거를 여기서 해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요거에 반을 준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계산해가지고 항상 이제 드릴질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 들어가는가 한번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정을 뽑았으면 내가 원하는 포스트로, 아침에 제가 만든 거 하나 해보고 이제 각각 여러분이 만든 거 있으면 달리 해볼게요. 뽑아본다 했을 때 81, 7.5,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코드가 나오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면 캠을 하지만 캠이 너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 죽이는 캠이 되는 거죠.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 코드를 못 보면. 그래서 캠을 잘하려면 수기를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수기 못하면은 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못했고, 혹시 뭐 M09 이런 거 나와야 되진 않습니까? M09 나와야 되면 특정 위치에 또 M09가 나오도록 자기가 또 한번 해보세요. 자, 저장 여기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특이한 이상은 없고, 이런 걸 혹시 모의 가공하려면은 3D로 뭐 볼 필요도 사실은 없고, 2D로 빨리 이렇게 보면은 대충 형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 외곽을 보면, 요거는 수기니까 보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정을 해가면서 하는데, 외곽을 지금 보면은 이게 깊이가 3, 여기가 Z가 3이란 말이야. G00으로 3 가서, 8이네, 8, 그치, 8. 깊이를 요 8까지를 한 번에 파는 거죠. 8을 지금 F100으로 보정을 하면서 지금 X8에서 X가 만약에 요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85까지. Z를 먼저 8까지 내리고 X를 8까지 와서 쭉 지금 G02는 여기서 보는 거네요. 여기서 이제 G02로 돌면서 R7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사항의 요구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배울 거 배워야 되니까, 하나는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보세요. 공정을 면 찍는 거 해보고 싶다고 하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면 찍는 거 지금 요 공구가 지금 20파이짜리죠. 20파이짜리. 그럼 이 충분히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에 깎는다 그러니까 이게 세미 피니시. 그럼 여기서는 여유량이 지금 혹시 얼마 있나요? 그런 거 보입니까? 지금 Y가 X가 15 다시 X가 15고 예. 제가 빨리 안 보이네요. 예. 거친 절삭 요 나중에 우리가 점삭으로 잠깐만 가보면 요 바깥쪽을 점삭하는 데로 한번 가보면 요 바깥쪽이 방금 요거인 것 같은데 15, 15에서 내려와서 근데 지금 똑같은 데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코드를 빨리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황삭을 하려 그러면은 요 들어온 양이 지금 X15에서 여기 올라가는데 아까도 15까지 왔지 않습니까? 0.1 남기고 이런 개념이 지금 없네 그죠? 수기에서는 현재 수기에서 봐서는 근데 캡에서는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조절하니까 뭐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지금 궁금한 거는 야가 그 아까 황삭이라고 했을 때는 들어오는 양과 지금 정삭에서 들어오는 양이 지금 같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왜 황삭 정삭인지를 약간 애매하지만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황삭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황삭 우리는 보통 0.1mm 남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세미 피니시하면 0.2가 남으니까 이 상태에서 처음 황삭할 때 여기에 메소드 가가지고 가공 방법뷰 가가지고 세미 피니시 자체를 요거 0.1로 바꿔놓으면 앞으로는 요 파트 손 안 대도 되겠죠. 세미 피니시 들어가면 그래서 지오메트리 뷰에서 이렇게 황삭을 하는데 처음에는 요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 면 찍는 게 일단 제일 안전하다 이겁니다. 얘를 가지고 0.1 남기면서 자, 가공 영역 절삭 영역 여기를 가공해봐라 요까지 그래서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공구를 우리가 그냥 만약에 보통 하는 파트 따르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파트 따르기를 해가지고 다 깎는다 한 번에 다 깎는다 깎을 양이 8mm고 바닥에 황삭이라 치면 0.1을 남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깎네요. 근데 요거는 또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깎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면 있어야 되는가요? 한번 처음에 뭔가 깎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검증에 가서 바깥쪽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게 뭘 얼마나 깎는지 효과가 있을런지 그러니까 요 거리가 공구 반경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될 수도 근데 아무것도 안 깎고 이래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깎고 가니까 사실은 뭐 의미 없는 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깎았으면 뭘 해보려고 하겠지만 안 깎았으니까 이제 외곽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8mm 한 번에 쳐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프로파일 하면 면 찍는 건 프로파일 하면 그냥 한 바퀴만 돌려주는 겁니다. 프로파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공하는 방법과 약간 비슷하게 면 찍는 거 안전하게 면 찍는 걸로 하려면은 프로파일 해가지고 하면은 요 첫 번째 요 중간에 빈선 같은 걸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는 요리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고 많이 하고 또 하나는 R을 돌면서 들어가거나 R을 돌면서 나오거나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요 깎는 거는 프로파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세세하게 조절하고 싶다면은 그거 하시면 됩니다. 선 찍는 거 하시면 되고 여기서 비절삭 이동 가가지고 가공 시작을 원점 쪽에서 하는 거 어떻게 안 됐습니까? 가공 시작을 원점 쪽에서 하는 거는 비절삭 이동해서 시작 드릴 영역 시작점을 지금 중간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산다는 말입니다. 요거를 요 원점 정도로 이렇게 지정하고 계산을 하면
요렇게 이제 원점을 먼저 가공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약간 이쪽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 그냥 막 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단계는 이제 지났다 이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깎고 이제 이런 걸 좀 자꾸 봐야 되니까, 막 깎으려고 그러면은 면 찍고 막 파트 따르기 하면 다 깎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입할 때 여기가 적용되는 거는 열린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열린 영역. 진입할 때 열린 영역, 여기는 닫힌 영역, 안에는 닫힌 영역.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이유가, 선형으로 공구의 50%만큼을 어떻게 뭐 높이 3mm, 요 높이 3mm 지점에서부터 진입 속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 3mm 지점부터 약간 진입 속도로 바뀌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요런 데를 한 10mm 요런 데 줘가지고 진입 속도로 바뀌는 게 조금 일찍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겠고, 예. 그 다음에 선형 말고 원호를 그리면서 들어가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원호를 그리면서 들어가라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요 지점에서 원호를 그리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들어가면서 원호를 그리다가 요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리로 나오면서 원호를 이렇게 그리면서 나올 텐데,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학생들이 제일 이제 실제로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선형 절삭의 비례. 진입할 때 일일이 다 해보면 좋은데, 또 다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진입 방법을 선형 절삭에 비례해가지고 뭐 공구의 5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약간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 모서리가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요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공구가 크다 보니까 요리로 내려와서 약간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식이고, 선형 절삭의 비례가 나올 때는 요렇게 선인데, 요것도 약간 조절하고 싶으면 첫 번째 공정만 요걸 얘기할게요. 비절삭 이동에서 이게 진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캠을 가지고 가공을 해보라 그러면 깎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진출이 지니까 동일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진출을 동일하지 말고 원호로 빠지면서, 원호 내지는 여기도 그냥 선형으로 그냥 나와봐라. 절삭의 비례 말고 일자로. 그래서 빠져나오는 흰 선이 원래는 요거랑 설정이 같이 돼 있어서 저는 대각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놓고 계산해가지고, 그래도 약간 이렇게 나오네요. 현재 조금 더 다른 걸 조절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간 요 진입이나 이런 거는 밖에 한 바퀴 도는 거는 이런 식을 만들어 놔봤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고 어느 지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공정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0.1mm 정도를 남긴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빠르게 좀 비슷하게, 자 비슷하게 요 위에 면 잠깐만요. 밖에 먼저 하고 요 위에까지도 황삭이네요. 요것도 0.1 남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할 거는 새로 공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빨리 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여기를 한 다음에 요거를 했으니까 계단 공구도 안 바뀌고, 그죠? 공구가 안 바뀌죠.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해도 됩니다. 요 놈을 가지고 안에 만약에 이송도 넣고 속도도 넣고 진입 진출을 막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해가지고 또 비슷하게 하려면 귀찮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요거 한 거를 복사해가지고 바로 요 이름 위에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밑에 한 공정이 붙으니까, 얘를 가지고 절삭 영역만 얘를 요렇게 찍어서 요거는 해지하고, 같은 설정으로 요렇게 다른 부분을 깎도록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약간은 요런 데서도 이제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요걸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바퀴만 돌렸을 때 지금 프로파일로 돌리고 있으니까 한 바퀴만 빨리 이렇게 돌렸을 때 이 꼬다리가 여기 남나 안 남나 요런 거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소재가 되게 그 딱딱한 거라서 SM45 이상이 딱딱한 거라서 한 번에 가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파트 따르기로 이렇게 나눠서 가공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도 뭐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현재는 요 공정에서도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면이 없으니까 선으로밖에 못하겠죠. 선으로. 지금 하는 이런 공정들이 오후에 할 때는 CAD 파일 불러와서 선으로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면이 있으면은 내가 되고 선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캠은 내가 누구한테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면 면이 있으나 선만 있으나 똑같은 작업이 되도록 오후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을 팠다. 안쪽. 지금은 면 찍는 거를 하니까 되게 쉽다 이겁니다. 요 놈을 가지고 이제 포켓이니까 달리 해볼게요. 새 공정을 넣는데 이거 20파이 못 들어가겠죠. 아마 안에 20파이가 들어갑니까? T03 12파이짜리죠. 그래서 3번을 가지고 자, 역시 황사고로 거친 해놓기는 다 황사고로 0.2 남기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가공할 깊이는 뭐 요런 데다 여기다 확인.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 가공하는 방법도 어차피 한 바퀴를 다시 돌면 되니까 프로파일 해가지고 요거도 안에 깊이가 이런 거 빨리 파악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를 가지고 두 개 찍는 거, 이런 거리 위에 동그라미 찍고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찍어서 삐딱하게 돼버렸네요. 삐딱하게 되는 게 싫으면 3개 찍는 거 투영 거리 해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위에 동그라미 밑에 바깥쪽 동그라미 8mm 맞습니까? 8mm. 그래서 한 번에 가공할 거를 8mm 또 뭐 밑에 남긴다거나 해가지고 해보고, 만약에 한 번에 뭐 가공할 것 같으면은 4mm씩 나눠서 가공하고, 요런 데서 이제 절삭당 깊이를 4mm 요런 건 이제 자기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갈 때 요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대로 두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들어갈 때 지금 요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들어가고 있죠. 요런 진입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거. 고속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게 램프 방법입니다. 램프 방법. 요 커브를 돌면서 들어가는 게 램프 방법이고, 요 위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들어가는 게 나선 방법이고, 우리는 보통 여기다가 아까 구멍을 파놓은 이유가 여기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플런지입니다. 플런지.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내가 미리 파놓은 구멍으로 직선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를 비절삭 이동해서, 특히 안에 팔 때 아무거나 막 들어가면은 또 되게 뭐라 하더라 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닫힌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닫힌 영역.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임을 하는 이유가 형상 위에서 램프를 하는데 15도 각도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지가 높이 3mm 높은 데서부터 약간 공구의 요 한 70% 크기만큼 돌면서 요렇게 들어가는 요게 요 설정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다르게 하고 싶으면 요걸 바꿔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선을 막 그리면서 돌아가게 하고 싶다. 뱅글뱅글 이렇게. 나선은 이런 겁니다. 해볼게요. 나선도 많이 씁니다. 구멍이 안 뚫려 있을 때는 이거는 나선을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유는 높이가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선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요거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점. 이게 제가 컴퓨터 조금씩 느려지네요. 자, 시작점에 가서 진입할 때 사전 드릴 점. 내가 여기다가 7.5mm 구멍을 뚫어놨다. 7.5mm라고는 지정 못하지만 구멍 뚫린 위치는 지정할 수 있다. 시작 위치.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선으로 해놓으면 나선 요 높이도 한 5mm 해놔볼게요. 요 높이. 나선이 시작되는 높이도 5mm 해야 나선이 보이니까. 그래서
구멍을 파놓기는 파놨지만 간혹 구멍에 들어갈 때 이렇게 좀 절삭력이나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선을 그리면서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많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퍽 깎거나 이러면은 다음부터 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됩니다. 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막 아까 이 뭡니까 램프로 들어가다가 뭐 쇠 박아가지고 막 부사지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직선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플런지. 그래서 램프하고 나선하고 플런지 구분 되시겠지요. 열린 영역 밖을 깎을 때는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내부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엔드밀이 바닥에 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닥으로 막 드릴처럼 깎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핸드밀이 바닥에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이라는 게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드릴처럼 밑에 뾰족한 구멍을 파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엔드밀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센터 드릴을 자 제가 앞에 아마 공부를 나눈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엔드밀이 바닥에 날카로운 게요 가장자리 쪽으로는 있는데 가장자리 쪽으로는 중간에 밑에 여기는 드릴처럼 날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막 문지르면서 들어가면 소재가 딱딱하면은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엔드밀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은 회오리 같은 날이 있는데 중간에 여기가 이제 날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자 그래서 플런지 5mm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구멍의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그 다음 내려갈 때도 만약에 2번 깎는다 그러면은 직선으로 요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도록 그래서 요런 거는 꼭 해야지 요걸 안 할 것 같으면 앞에서 센터 드릴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센터 드릴을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 부분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깎고 있네요. 이게 한 번에 안 깎일 것 같으면 프로파일 말고 필요하면 파트 따르기도 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CAD 파일만 가지고도 유사한 공정이 다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쉽다 이겁니다. 면을 찍으니까 박을 염려도 없고 저는 요 안쪽을 혹시나 해서 8mm인데 4mm씩 나눠서 0.1mm 남기고 이렇게 하면 파트 따르기나 프로파일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황사. 자, 갔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센터 드릴인데 소재가 지금 요거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구멍만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한 번에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한 번에 해보는 걸로. 한 번에 해보는데 처음에는 약간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센터 드릴을 가지고 요 놈을 가지고 센터 드릴 내가 가공하는 순서를 지정해 준다. 구멍 지정 위에 4개밖에 안 되니까 선택 여기가 사실은 면인 거지. 하나 둘 셋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동 선택 넷.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지금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4개를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한번 내 뜻대로 하나 둘 셋 넷 움직이는지 보고 필요하면은 R을 충분히 보통 올려야 됩니다. 약간 떠가지고 하면은 이 뭐라 그러니 뭐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뭐 이래 하기도 하겠지만 불안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내가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딱 내 의지대로 돌리고 싶다면은 일일이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요거를 요 공정에 대해서만 선택을 다시 하는데 면의 전체 구멍으로 요 위에 구멍 4개만 취해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나오면 번호가 붙습니다. 1, 2, 대각선 3, 4 이렇게 돼 있네요. 1, 2, 3, 4. 그러니까 자동으로 취하면은 기본 깎는 순서가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렇게 N자처럼 갈 필요가 없으니까 요 밖에서 최적화 해가지고 가장 짧은 경로인데 시작은 이 구멍으로 끝은 요 구멍으로 확인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번호를 재정립해 본다든가
여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별도의 공정으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다시 선택으로 들어가는데 기존 선택을 없앨 게 아니고 이번에는 세트를 두 번째 세트를 주겠다 해가지고 안쪽 거를 또 이렇게 면의 전체 구멍으로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안쪽 거.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까 확인 여기서 확인했을 때 여기서 지금 1, 2, 3, 4까지는 아까 내가 지정했고 5번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5번이네요. 아까 구멍 뚫어 놓은 거. 그래서 여기로 가서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구멍 뚫어 놓은 것은 이미 없어졌지요. 이미 없어졌으니까 여기가 4번이면은 여기서 펄짝 뛰어가지고 여기로 가서 이제 돌거나 돌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요게 그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트 2번 내부만 최적화해라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볼게요. 여기서 최적화를 하는데 역시 전체가 최적화될 것 같네요. 가장 짧은 경로 그래서 시작은 역시 아까처럼 얘고 끝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고 폴짝 뛰어 들어가서 1위 갈지는 뭐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보통 내부를 깎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 가겠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라 볼 때 요 놈을 그 다음 걸 깎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서 9시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는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되는가 한번 볼게요. 끝점은 방금 여기 원래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취소하고 그러니까 제 계획은 지금 요건 아니다. 요거 4번까지 하고 5번이 지금 1위로 날아가는 건데 들어가서 최적화 짧기는 짧은데 스타트는 아까처럼 이 구멍 이게 지금 스타트 다시 위에 거 해지하고 안쪽 거 찍으려고 그러면 안쪽 거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최적화를 할 건데 1, 2 안에 게 바로 들어가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세트로는 최적화가 좀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면은 그냥 무조건 되고 각각 하면 일단 다시 잠깐 최적화를 하되 짧은 경로인데 스타트 포인트는 요 구멍이고 엔드 포인트는 다 하고 나서 1, 2, 3, 4 하고 나서 요거 들어가서 요렇게 나오겠다. 엔드 구멍이 9시 방향 여기다. 지금 됐습니까? 지금 잘못 찍혔습니다. 이게 엔드 포인트 다시 이제 엔드 포인트가 저는 요거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 큰 게 좀 잘못 찍혔습니다. 그랬을 때 지가 약간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1 넘어가서 바로 2, 3, 4, 5, 6, 1위 가서 7, 8, 9 좀 이상합니다. 그죠? 가공 순서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러면은 일단은 자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회피하고 지정할 수도 있는데 너무 경로가 오락가락이니까 차라리 저는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기존 점을 생략하고 1번 매개 변수 때는 F분을 이거 없애고 1번은 하나 요거 둘 셋 NC는 한 번 써보자 계셨으니까 네, 요 공정으로 1, 2, 3, 4 하고 2번 세트는 순서를 요리로 넘어와서 이제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걸 배우긴 했지만 무조건 또 그걸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최적 경로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캠에서 나왔으니까 그걸로 간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서 번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보고 확인하고 나와서
계산을 이렇게 해봤을 때 1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R이 다 높이 와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는 이게 높게 오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뭐라 그러면 원래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붙이면은 뭐 욕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는 R을 5로 낮춰놓고 여기서 요 넘어갈 때만 5로 낮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 넘어가는 요 지점만 10으로 올리고 싶다. 그냥 캠으로 된다 뿐이지 막 이렇게 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래는 더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다 15로 하고 넘어갈 때 15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구멍 지점, 회피, 시작점, 얘에서 얘로 갈 때는 거리를 일부러 더 높일게요. 15로 불쩍 뛰어가라. 또 넘어오는 데가 있나 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오는 건 없으니까 이제 계산해서 요 거리를 이렇게 높여봤고 기본 R도 너무 낮으니까 8까지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그래서 최적 경로가 안 찾아지면은 자기가 일일이 찍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찍어서. 그리고 이제 요 깊이를 들어갈 때 사이클이 2세트니까 깊이 넣겠다. 2세트라는 걸 확인하고 확인. 그러면 첫 번째 세트. 여기 첫 번째 세트라고 이름이 나온다 이겁니다. 첫 번째 세트에 내가 대가리를 3mm 넣어봅시다. 3mm다. 그 다음에 드웰은 꺼집니다. 꺼놔야 G80 1이 나온, 우리가 81 쓰죠. 1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2번 세트도 공부를 3mm 넣겠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가서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깊이까지를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열심히 정해놓고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걸 확인 안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림이 막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그냥 크게 의미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가 또는 여기 진입하는 깊이가 내가 원하는 데까지 되겠는가 그런 거를 자꾸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저는 요 공정을 이렇게 한번 짜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삭도 마찬가지인데 또 더 이상 풀이 안 해봐도 되겠죠, 그죠? 정삭하시고 이제 문제는 오후에 우리가 CAD 파일만 가지고도 요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또 남은 시간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3D는 도면만 일단 줘볼게요. 3D는 아직 그릴 시간하고 따로 줄 테니까 이걸 한 김에 요거 완성하시고 끝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까지 하고 나서 안으로 여기서 이 10파이 드릴이 만약에 한 공정으로 한다면 뭐가 낫겠습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놈을 복사하면은 그게 틀릴 수가 있겠네요. 이거 스팟 드릴이니까 한쪽이 세 공정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드릴이었다면 요 놈을 선택을 열심히 해놨으니까 아까 이런 공정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공구 바꾸고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에서 요걸로 또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안에서 요걸로 공정을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방금 요 선택해놓은 놈을 살리겠다 싶으면 살려지는지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10파이 관통구멍 만드는 걸 이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가서 이름은 스팟드릴이지만 여기서 팩드릴 아예 없네요. 있습니까? 팩드릴로 이제 일단 확인해서 한번 잠깐 보면 밖에 어떻게 나오는가 볼게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요 위에 게 상면하면 바뀌는 거라고. 근데 여기 안 바뀌니까 일단 약간 위험해 보여서 새 공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사한 드릴 과정이라면 비슷하게 생겼다면은 그 선택을 아까 해놨으니까 이런 선택을 해놨으니까 요 놈을 쓰기 위해서 이제 복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10파이 드릴 작업 유사하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피니시로 여유량을 남기지 말고 외곽, 요거는 중간층 1.5층, 그 다음에 포켓, 요까지가 이제 정삭이었는데, 요까지 해보시고 나서는 반드시 CAD 파일, 어저께 우리 CAD 파일 만든 거, 자, 요 16번 방에 어제 제가 CAD 파일 만든 게 여기 있습니다. 전체 만든 것도 있고 부분 만든 것도 있는데, 원하는 걸 가져와서 CAD 파일만 가지고도 꼭 똑같은 작업을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면 찍을 데가 없는데요. 그 선을 찍는 플래너로 쭉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플래너가 훨씬 더 사실은 정확하다 이겁니다. 위험성도 크고.